안녕하세요. 대왕개미TV 모베입니다. 오늘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요 밑에 보시면은 압록강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잠깐 찾아볼게요. 압록강까지 내려왔다라고 4일 전 이건가? 예, 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블로그가 나와버리네. 이거 말고 뉴스를 봐야 되는데 뉴스. 자, 여기 있네요. 자, 제목 보시면은 북한 치사율 100%인 돼지열병 접경지역 휴일에도 긴급 방역이라는 내용이 있죠. 이게 이야기가 좀 시작된 지 한 2달 정도 됐을 거예요. 더 넘었을 수도 있고. 근데 이게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. 제가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떻게 옮느냐면은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것보다도 이런 그 기생충들 있잖아요. 이 같은 거, 벼룩 이런 거, 모기 이런 애들이 이 돼지를 물고 다시 이쪽 돼지한테 물으면은 감염이 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사람한테는 옮기지는 않는다 그래요. 뭐 그래서 잘 익혀 먹으면은 상관은 없다라고 합니다. 자, 한 번 감염된 돼지는 2주 이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. 지금 감염을 막을 백신이 없습니다. 근데 웃기죠? 왜 이 관련주들이 물론 그런 건 있어요. 우리가 그 음식물 사료 있잖아요.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돼지들이 감염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사료 쪽으로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. 찾아보면은 자,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해서 사료라고 치면 여기 다 나와요. 뭐 연일 상승세 이렇게 뭐 우성 사료도 있죠. 여기 뭐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. 뭐 여긴 뭐 그게 아니네. 예, 요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. 사료가 있고 백신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백신은 지금 없다고. 아니, 백신이 없는데 어떻게 백신 관련주가 뜰까요? 그 참 우리나라가 신기한 거예요. 제가 며칠 전에 코오롱 티슈진, 코오롱 생명과학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보사라는 제품이 그 히알루론산 주사제를 맞고 난 다음에 히알루론산 주사가 이 환자의 무릎에 크게 이제 영향이 없을 때, 근데 이 무릎 연골을 빼내고 인공관절을 넣기에는 뭔가 그 연골이 아까운 거예요. 왜 굳이 멀쩡한 연골을 놔두고 인공관절을 심느냐. 그래서 그 중간에 쓸 수 있는 약제, 그러니까 공백 기간 있잖아요.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인보사였거든요. 근데 왜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카티스템을 가진 메디포스트가 급등을 한다거나 이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왜? 대체제가 아니거든요, 얘네는. 얘를 쓰다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되면은 얘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주사제를 맞다가 안 되면은, 자, 우리가 히알루론산 주사제를 한번 찾아볼게요. 얘기가 좀 빠졌는데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. 주사, 무릎 히알루론산 여기 있네요. 자, 히알루론산 관절 내 주사가 있어요. 요게 있고 요거를 맞은 다음에 뭔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맞겠죠. 아픈 사람은. 왜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효과가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내 무릎엔 더 이상 듣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요때 들어가는 게 티슈진이었어요. 티슈진이 한 번 맞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고, 왜냐면은 근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속도는 줄었지만 진행이 계속 더디게라도 되어서 나중에 무릎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, 그때는 인공관절로 대체시키거나 아니면 인공관절보다 좋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아서 새로운 관절을
이제 연고를 만들어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카티스템 이런 거였어요.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대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급등을 보였는지 그런 게 참 웃긴 거예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들도 다 그런 거예요. 체시스 한번 볼게요. 체시스는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.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얘가 왜 체시스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자회사를 보면 돼요. 체시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. 넬바이오텍이라고 있는데 이 넬바이오텍 AI 관련주 여기 있죠? 요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른 건데 되게 웃겨요. 자회사를 둔 회사가 주가가 자, 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. 들어가서 이거 보세요. 지금 몇 프로씩 오른 거야? 일주일 볼까요? 뭐 상한가 쳤다가 오늘 또 20% 올라버리고. 중앙백신 볼까요? 0.7% 올랐네요. 이게 뭐야 이거? 얘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. 오히려. 또 뭐가 있을까요? 우진 BNG. 얘는 그래도 또 7% 정도 올랐네. 보시면은 얘는 체시스랑 똑같이 가진 않지만 거의 흡사하게 가죠. 중앙백신이 좀 약하네.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웃긴 게 왜 백신도 없는 이 질병을 가지고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느냐.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참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체시스는 왜 다시 체시스 볼게요. 체시스는 왜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예? 이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동물 AI 이거 관련된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만큼씩이나 오를 수 있느냐. 상한가 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. 그랬다가 오늘 20% 오르고. 이게 왜냐고?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넬바이오텍 예? 체시스 자회사 넬바이오텍이라고 했죠. 넬바이오텍에서 무슨 돼지열병을 만들고 있는지 수혜 부각 없어. 이글벳 뭐 이런 거 체시스 이글벳 백신 없습니다. 백신 없어요. 만들고 있는지 뭐 전 모르겠는데 자 구제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돼지열병하고 관계가 있나요?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못 진입하면은 이런 테마주에 물리면은 진짜 내가 산 평균 가격이 고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거 좀 조심해서 하시고요. 일단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최근 들어서 뭐 히토류, 그래핀 다양해요.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내가 큰 수익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. 또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죠? 요새 기생충 있죠? 바른손 ENA나 바른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20% 30% 먹고 나오고 싶다. 기본 10%는 먹겠다. 이런 욕심은 조금 덜어두시고 내가 차근차근 내 일주일에 내 계좌 1%에서 5% 사이로 조금씩 수익 내겠다. 왜? 손실 나는 것도 계좌 실패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 기업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 막말로 상보 같은 거 보세요. 상보 한번 열어볼게요. 상보가 오늘 떡락을 했어요. 자 보세요. 야 그래핀 관련주거든요. 일봉으로 볼게요. 잘 가다가 여기에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20일 2평 살짝 깨졌는데 여기서 반등 갈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얘가 왜 깨졌는지 볼게요. 여기서 깨질 이유, 물론 이게 뚫고 내려와서 깨질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이만큼이나 떨어질 이유는 없었거든요. 뭐가 나왔느냐. 자, 화면이 왜 이래?
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게 떴어요.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. 운영자금 거의 뭐 이게 얼마죠? 억, 10억, 100억, 290억, 300억이네요.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는데, 이런 악재를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, 무턱대고 주식을 산다거나 뭐 옆에가 이거 요번에 이거 20% 간다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, 많이 안 사고 조금만 사봐야지 500만 원 이래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. 공부하셔가지고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제가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내용은 아니고,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어떤 게 이슈가 되었고 왜 이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또 시간에도 재밌거나 아니면 유익한 내용을 가져오도록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